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화력발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1BTU란 몇 칼로리인가? 자, BTU라는 것은 물 1파운드를 1화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하는데요. 자, 1BTU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1BTU는 자, 0.252kcal다. 그런데 이 킬로칼로리는 칼로리의 1000배이므로 252칼로리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과열기 출구의 증기압이 169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이다. 이것은 약 몇 ATM인가?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1.033kg force 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제곱센티미터. 그런데 결국 증기압이 169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AT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33으로 나누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되면 163.6 ATM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화력발전소의 증기 조건이 고온원 540도, 저온원 30도일 때 이 온도관에서 움직이는 카르노 사이클의 이론적인 열 효율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열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자, 높은 온도분의 낮은 온도를 뺀 것이 바로 이론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높은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73도에다가 온도 540도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813도, 813K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낮은 온도 273도 플러스 저온원 30도. 자, 이것은 303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은 1-분의 813분의 303이 되어서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0.627이 나오는데요. 0.627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62.7%의 값을 나타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기의 엔탈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기 엔탈피랑 엔트로피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엔탈피는 무조건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증기의 증발열을 절대 온도로 나눈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엔탈피는 증기 1kg의 보유 열량입니다. 5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흐르는 순서는 일단 절탄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보일러로 들어가고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거쳐 과열기로 터빈으로 간 다음 터빈에서 복수기로 갑니다. 그 다음 다시 급수 펌프를 통해 보일러로 급수를 공급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과정은 3번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기력 발전의 기본 열 사이클인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하여지는 기기의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종축, 세로축은 온도, 가로축은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자, 이쪽에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 등온이고요. 자, 이 세로선은 단열 과정이 됩니다. 그럴 때 여기를 등온 팽창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도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등온 압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일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이 부분,
자, 온도가 올라가는 곳을 과열기라고 합니다. 랭킨 사이클에서요. 그 다음에 이 세로 요 부분을 터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긴 것을 복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짧은 부분을 우리는 급수 펌프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일러에서는 물을 습증기로 만들고 또 습증기를 건조 포화증기로 만듭니다. 그 다음 과열기에서는 건조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고요. 그 다음 터빈에서는 과열증기를 다시 습증기로 만들고 이 복수기에서는 그 습증기를 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급수 펌프에서는 다시 보일러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하여지는 기계 명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단열, 빨간색 선 중에 단열 압축 과정이 어디죠? 바로 급수 펌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급수 펌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랭킨 사이클을 나타내는 TS 선도이다.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죠. 여기에서 A to B의 과정은 화력발전소의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가? 자, A to B가 어딘가요? A to B가 여기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어떤 거냐면 바로 보일러에서 물에서 습증기로 가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일러 내에서의 등압 가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단열 팽창 어디죠? 자, 단열 팽창은 터빈입니다. 근데 터빈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습증기를 다시 과열증기를 습증기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습증기. 그래서 정답은 3번 과열증기를 습증기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9번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자, 제열기라고 하는 것은 재가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재가열하냐면 바로 증기를 재가열한다. 증기를 가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림 보시면요. 지금 터빈 쪽에서 다시 가열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거죠. 재생하는 거죠. 재생. 그래서 이것을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생 사이클. 자,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가열기만 있을 땐 재생 사이클, 재열기만 있을 땐 재열 사이클, 둘 다 있을 땐 재생 재열 사이클이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10번에 2번이고요. 11번은 고압, 고온을 채용한 기력 발전소에서 채용되는 열 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 선도의 열 사이클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재열기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터빈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다시 재생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생, 재열 사이클이다. 재열, 재생 사이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고압 고온 증기의 채용과 과열기의 설치, 열 사이클의 효율 늘릴 수 있고요. 절탄기, 공기 예열기의 설치도 열 사이클의 효율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재생, 재열 사이클의 채용도 열 사이클의 효율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속기 설치 보면은 조속기가 뭐죠?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기의 설치는 이 열 사이클의 효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중유 연소기력발전소의 공기 과잉률은 대략 얼마인가? 자,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암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중유 연소기력발전소의 공기 과잉률이라고 했을 때 1.1에서 1.2의 값을 갖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기 예열기는 공기를 가열하는 거잖아요. 자, 1번 화로의 온도가 높아져 보일러의 증발량이 증가한다. 맞죠? 공기를 가열하니까요. 자, 2번 매연의 발생이 적어지고요. 3번 보일러 효율 또한 높아집니다. 4번 연소율이 감소한다? 아니죠. 연소율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면 연소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증기터빈의 팽창 도중에서 증기를 추출하는 형태. 자, 우리가 여기 문제 보시면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추출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추기 터빈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추기 터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터빈은 터빈 배기가스 전부를 복수시키는 방식을 복수 터빈이라고 하고요. 배합 터빈은 다음과 같은 터빈을 배합 터빈이라고 합니다. 16번 증기압, 증기 온도 및 진공도가 일정할 때 추기할 때는 추기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가 증기 소비량, 자, 증기 소비량 보시면 증가, 연료 소비량은 감소한다라고 정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추기하게 되면은 공기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기의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추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추출한 만큼 연료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시에 보호를 위해서 비상 조속기를 설치한다. 이때 전격 속도의 몇 % 정도에서 동작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속기는 전격 속도의 2에서 4%의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비상 조속기가 동작을 하는데, 자, 이것은 전격 속도에서 10%에서 풀마 1%로 동작을 하는 것을 암기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60Hz 2극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트립은 몇 RPM인가? 단 과속도 트립은 전격 회전수의 1.1배라고 한다. 자, 보시면 터빈 발전기, 이것은 동기 발전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동기 속도 공식인 NS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그래서 120의 주파수 몇이죠? 60. 그리고 P는 극수니까 2극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600 RPM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냐? 아니죠. 보시면 전격 회전수의 1.1배라고 했기 때문에 3600에 1.1을 곱해줘서 결국 3960이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화력발전소의 기역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디귿의 보유열량 리을을 말한다. 빈칸 기역부터 리을에 알맞은 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2타는 자, MH 질량 곱하기 이거는 그거죠. 열량이죠, 열량. 발열량. 그리고 여기는 열량으로 환산한 값 860이고 여기는 전력량 W가 오겠습니다. W는 뭐죠? 860 곱하기 전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질량, 발열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기억부터 채워볼게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발생 전력량 W를 열량으로 환산한 값 860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질량과 연료죠. 연료량과 보유열량 보유열량 B를 말한다. 빈칸 기역 리을은 달아서 열효율, 전력량, 연료 B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터빈 입구의 엔탈피 815kcal per kg, 복수의 엔탈피 270kcal per kg, 유입 증기량 300톤 per hour, 발전기 출력은 75,000kW로 된다. 발전기 효율을 0.98로 했을 때 터빈의 열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이것은 그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만 공식이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잘 보세요. 일단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터빈으로 들어갈 때 입구에서는 엔탈피가 815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복수의 엔탈피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270kcal per kg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뭐냐? 815에서 270을 뺀 나머지 545kcal per kg이 남게 됩니다. 그쵸? 결국 실제 사용한 건 이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발전기 출력은 75,000이고 여기 발전기 효율을 0.98로 한다 했는데 터빈의 효율 2타 T를 곱했을 때 여기에 발전기 G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때 발전기의 효율이 몇이었죠? 0.98이었습니다. 0.98. 그러면 잘 보세요.
출력은 75,000이에요. 75,000. 그리고 유입 증기량은 300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공식을 보시면은 이것 곱하기 이것에다가 증기량을 곱한 것은, 잘 보세요. 545 곱하기 효율이 2타T 그리고 300톤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제곱, 세제곱은 발전기 출력 75,000에, 자, 열 효율은, 발전기 효율은 0.98 됐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열 효율 2타 T라는 것은 다 넘기면 되죠. 자, 2타 T는 75,000을 545 곱하기 3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0.98. 자, 이것을 다 계산한 값이 무려 440.3%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75,000에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 빠졌습니다. 자, 860을 곱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도 860을 곱해 주어야 되고요. 열량으로 환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은 따로 지금 보시면 해설에 나와 있는 공식 있잖아요. 이런 공식도 괜찮지만 이렇게 원리를 직접 이해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그림을 그리시면서 풀어보시면, 공식만 외워서는 공식이 잘못되면 아예 틀리는 건데,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풀게 되면은 약간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0.3%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지우고 21번 풀어볼게요. 자, 21번 보시면 발열량 5,500kcal per kg의 석탄 10톤을 연소해서 24,000kWh의 전력을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공식 그대로 적을게요. 자, 노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 효율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겠고, 석탄이 10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3이니까 만이네요. 만 킬로그램. 그쵸? 만 킬로그램이고, 여기에 만 그램이죠. 10톤은 일단은 10의 세제곱이니까 킬로그램에 3개니까 10 곱하기 10의 3 곱하기 연료 발열량은 5,500. 자, 그 다음에 전력량 860에 전력량 24,000.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열 효율은 약 37.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10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37.5%. 그래서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화력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단 석탄 1kg의 발열량은 5,000kcal, 효율은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력량이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W로 가져와 보죠. W는, 자, 다 넘깁니다. 그러면 2타 M H 분모에는 860이 남게 되죠. 되셨습니까?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효율은 20%, 0.2. 톤은 1톤이니까 1000. 그 다음에 발열량은 5000. 그리고 여기는 860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1160kWh가 되네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보시면 발열량 5,000kcal per 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력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종합 효율이 30%라면 30억 kWh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석탄량은 몇 톤인가?
자, 이거 석탄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에는 2타, 그리고 발열량 H, 분모에는 다시 적으면 자, M 석탄량은 2타 곱하기 H 분의 860 전력량 W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효율은 0.3이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은 5,000입니다. 5,000. 킬로그램당 5,0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860이 오고 전력량이 지금 30억이니까 30억이면 30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값은 1.72 10의 9승 9제곱 10의 9제곱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톤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72 곱하기 10의 6제곱 톤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172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4번 복수기의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낸다. 복수기니까 사람들이 복수 펌프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절대 복수 펌프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시면 터빈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 복수기로 가는데 복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수기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냉각수. 그런데 이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복수 펌프가 아니라 순환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 명칭 기억해 주세요. 순환 펌프. 자, 이것을 통해서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풀어볼게요. 자, 25번 보시면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주로 어떤 손실인가? 자,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 외우기도 쉽고 또 맞추기도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복수기의 방열손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지나다니다가 누가 물어보시면 혹시 화력발전소의 제일 큰 손실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복수기의 방열손이요. 아니면 자고 있다가 야, 복수기 방열손이 뭐야? 이러면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어떤 복수기의 방열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복수기의 방열손. 자, 26번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기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는 표면 복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면 복수기가 무슨 복수기냐면 세관 안쪽에 냉각수를 통하게 하고 그 바깥쪽에 증기를 접촉시켜서 그것을 응축한 바로 이런 복수기를 표면 복수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하면 표면 복수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자주 사용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3번이고요. 27번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일러에 이렇게 노가 존재합니다. 노라고 하죠. 노가 이 배 젓는 노가 아니라요. 노 젓는 배인가요? 아무튼 노가 아니라요. 이런 함을 일종의 함을 노라고 하는데 이 노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수냉벽입니다. 수냉벽. 자, 수냉벽의 원래 목적은 노벽을 보호하는 거죠.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커서 흡수를 많이 함으로써 노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드럼 또는 수관과 연결하는 수관을 가진 노벽으로 노내의 복수열을 흡수하는 것을 수냉벽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기력발전소 내에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비기라는 것은 일종의 예비 전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전기로 봐서는. 자, 기력발전소에서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미분탄 송입기일까요? 아니면 급수펌프, 강제통풍기, 급탄기일까요? 바로 급수펌프입니다. 급수펌프는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 열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밍은 이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영향을 말하고요. 캐리오버는 증기의 불순물에 의한 영향을 말하게 됩니다. 부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식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0번 기력발전소에서 탈기기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탈기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체를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수 중에 용존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리, 그러니까 결국 급수 중에 존재하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분리를 탈기기가 한다. 기가 기체적 기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1번 발전소 원동기로 이용되는 가스터빈의 특징을 증기터빈과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평균 효율이 증기터빈에 비하여 대단히 낮다인데 효율은 가스터빈은 대단히 높습니다. 자, 2번 기동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므로 첨두부화 발전에 적당하다인데 맞는 설명이죠. 첨두부화 발전에 가스터빈이 적당합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비교적 많이 든다인데 가스터빈은 냉각수가 적게 들죠. 내연기관에 비해. 그 다음 네 번째, 설비가 복잡하며 건설비 및 유지비가 많고 보수가 어렵다인데 건설비 및 유지비는 적게 듭니다. 그리고 보수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1번에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장 문제풀이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만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13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